안녕하세요, 축구다스입니다. 오늘은 강원의 과르디올라식 병수볼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병수볼이란 강원의 김병수 감독이 추구하는 특이한 축구 전술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많은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은 병수볼이 유럽의 유명한 감독인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 비슷하다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K리그의 개막과 함께 강원의 두 경기를 철저히 분석하여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과 어떤 점이 비슷한지 또 어떤 점이 다른지 파악해봤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수비 라인을 높이 끌어올린다는 점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수비 라인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과르디올라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즉, 전방에서 압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방에 많은 선수들이 포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비 라인을 올려서 좁은 공간에 많은 선수들이 자리해 압박의 성공 확률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작업을 통해서 상대 진영에서 공을 뺏어낸다면 상대 수비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빈틈이 발생해 위협적인 찬스를 얻을 수 있죠. 병수볼은 이런 점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과 특히 닮아 있습니다. 이 장면처럼 공이 전방에 있을 때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서 상대 패스 공간을 줄이고 압박을 통해 득점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압박이 바로 서울을 상대로 경기를 주도하면서 다득점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전방 압박 상황이 공이 전방에 있을 때에만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강원이 점유율을 갖고 있고 후방 지역에서 빌드업을 통해 공격을 전개하고자 할 때 반대로 상대방이 압박해 들어온다면 상황은 바뀝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흔히들 아는 티키타카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티키타카를 통해서 상대팀의 압박을 풀어내고 공을 전방으로 연결시킨 이후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 가두리 양식을 치고 전방 압박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원은 아직 불완전한 티키타카를 보여줬습니다. 상주와의 경기를 보면 수비 지역에서 공을 전방으로 연결시키는 과정 중에 상주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역습 찬스를 자주 허용했습니다. 강원의 압박이라는 강점이 상주에게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 진영에서 계속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공격이 슈팅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존재 조건이 있습니다. 득점하지 못하더라도 공격을 슈팅까지 성공하면 상대팀은 골킥으로 다시 후방에서 공격을 전개해야 합니다. 때문에 전방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면서 다시 한번 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공격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면 빠르게 공수를 전환하고 다시 압박을 통해 공을 뺏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히려 강원을 상대한 상주가 보여줬습니다. 상주의 압박 플레이를 통해 강원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주는 빌드업 과정을 생략하고 롱패스를 통해 공을 전방으로 연결합니다. 이후 공의 소유 확률은 50대 50이 되지만 공이 전방에 위치하면서 상주 선수들이 부담없이 압박을 가할 수 있었고 결국 공의 소유권을 가져옵니다. 상주는 이 장면에서도 롱스로인을 통해 공을 전방으로 보냈습니다. 만약 여기서 가까운 곳으로 스로인을 했다면 압박에 의해 공을 빼앗기고 역습을 허용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스로인 이후 상주 선수들은 전방으로 서서히 압박해 들어갑니다. 공격 과정 중에 소유권을 빼앗겼지만 즉시 수비로 전환하여 압박을 시도합니다. 결국 빠른 시간 내에 공을 되찾아 슈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골킥 장면에서 상주는 다시 전방에서 압박하면서 강원의 공격 작업을 어렵게 함과 동시에 공격 기회를 계속해서 얻어냅니다. 상주의 압박 장면처럼 압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끌어올린 수비진의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압박이 느슨했다면 영상과 같이 뒷공간을 완전히 내어주는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를 위한 전방 압박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강원은 서울과의 경기에서 우수한 풀백들의 활용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서울전 강원의 득점 장면을 순간 포착한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풀백일까요? 바로 이 선수들입니다. 풀백의 자리가 측면 아래쪽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리고 마치 미드필더처럼 움직입니다. 실제 장면을 보면 높은 위치에서 오른쪽 풀백 신강훈이 공격에 가담하면서 직접 크로스를 시도하고 왼쪽 풀백 김영빈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상대 수비의 시선을 끌어 9번 김지현의 침투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풀백이 전방으로 쉽게 넘나들 수 있다면 공격 과정에서 공이 빼앗겨도 즉시 전방 압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주와의 경기에서 이런 풀백들의 움직임이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상주의 강한 전방 압박과 뒷공간을 노리는 날카로운 패스 때문입니다. 후방에서 경기를 주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풀백이 올라갈 상황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후방에서 빌드업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풀백들의 공격 가담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상대의 압박 상황에서 패스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선수들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데 풀백들이 공격 자리로 올라간다면 수적으로 열세에 놓여서 공을 빼앗기기 쉬워집니다.
안정적인 패스로 팀의 주도권을 확보한 다음 풀백이 기회를 봐서 오버래핑을 시도하고 공격을 마무리한 다음 전방에서 계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강원이 후방에서의 빌드업을 이겨내기 위해 상대적으로 압박이 느슨한 측면을 자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전에서 보여준 풀백들의 공격 능력과 조재환이라는 크랙, 김지현의 한 방을 이용한다면 다음 영상과 같은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빌드업을 통해 측면으로 공격을 전개시켜 슈팅을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전방 압박을 시도합니다. 만약 전개 과정에서 공을 빼앗겼다면 즉시 수비로 전환해서 많은 선수가 압박하여 재역습 찬스를 얻어냅니다. 강원의 병수볼은 K리그 내에서 가장 선진적인 축구 전술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과 완벽하게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견해낸 해결책들을 고려한다면 그만큼의 또는 그보다 나은 전술이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강원이 이번 시즌 어떤 해결책을 통해 다시금 돌풍을 이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쌈박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다스였습니다.